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보다 가까이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오늘의 한마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한마디입니다. 그런 방법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을 자극시키니까. 국민들이 통일을 원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건 알겠지만 그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의사소통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정도 가지고는 다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남한사의 실정도 정확히 알려줘야지 되고 그쪽 백성들도 사실 잘 살게 귀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전단 살포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권이 뭡니까?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잖아요. 북한도 같이 누려야지. 말로만 뭐 통일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서부터 10까지 접근을 올바로 해나가야지 되는 게 전단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간 간에 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옛날에 회의를 했는데 그다음에 합의도 본 상황에서 지금 대북 전단을 뿌린다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그 연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평화라든지 안보의 문제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군에서 이등병이 없어지면 병영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오늘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9466번님께서는 이등병을 없애면 폭력이 없어진다니 저희 아이들도 웃습니다. 좀 더 건설적인 개선 방안 없을까요? 네, 반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습생 출신으로 유명하죠. 넥센의 서건창 선수. 그런데 네. 이제 드디어 최대 안타 기록을 갱신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넥센 서건창 선수가 그 197번째 안타로 한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썼습니다. 네. 그 서건창 선수 어제 기아전 2회에 상대 선발 김병현의 직구를 받아쳐서 좌전 안타로 연결했는데요. 올 시즌 197번째 안타로 1994년 이종범의 196안타를 무려 20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네. 그 서건창 선수는 대선배님들과의 그 이름을 같이 올린 자체가 영광이고 남은 3경기도 시즌 첫 경기와 똑같은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네. 서건창 선수는 오늘 롯데전을 포함해서 올 시즌 잔여 3경기에서 안타 3개만 추가하면 네.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200안타 고지를 받게 됩니다. 네, 3경기에서 3개 안타. 예. 네, 맞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수치로 보이고요. 네. 그 한편 선두 삼성은 어제 하나를 22대 1로 대파하고 그 자력 우승 가능 선수인 매직 넘버를 1로 줄였고요. 네. 오늘 그 NC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LG와 SK가 지금 막판 4위 경쟁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4위 LG와 5위 SK의 4위 경쟁이 막판까지 치열한데요. 네. 그 SK는 어제 부산에 역전승을 거두고 4위 LG와의 승차를 한 경기 반으로 좁히면서 가을 야구를 향한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 SK는 정규 시즌 3경기, LG는 2경기를 남겨뒀는데요. 그 경우의 수를 따지면 LG가 여전히 유리합니다. 그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기면 그 자력으로 사이를 확정 지을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LG가 1승 1패를 기록하고 SK가 남은 그 3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면 네. 그 극적으로 포스트 시즌행 막차를 타게 되는데 네. 이 경우에 양 팀이 승부패가 동률이 되는데요. 예. 그 규정상 상대 전적에서 앞선 SK가 4위가 됩니다. 네. 그 만약 LG가 2패를 당하면 그 SK가 2승 1패만 해도 가을 단체 나갑니다.
그 양팀 오늘 경기가 없고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는 시즌 최종전에서 순위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류현진 선수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오늘 한국에 귀국했죠? 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을 마치고 금이 환영했는데요. 네, 그 류현진 선수는 그 올해 점수는 70점을 주고 싶다. 70점. 작년 네. 네. 그 작년보다 아쉬운 건 그 부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 내년 그렇죠. 시즌에는 그 승수보다 200이닝을 던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진출을 원하는 국내 선수들에 대해서는 네. 그 기회가 됐을 때 다들 미국에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 류현진 선수는 올 시즌에 정규 시즌에 14승 7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하면서 3선발 역할을 잘 해냈고요. 네. 그 류현진 선수는 3개월 정도 국내에 머물면서 결손 가정 돕기 등 그 개인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아, 네. 3개월씩이나 있어요. 네. 네. 아, 그렇게 시간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코스타리카하고 평가전을 치르죠. 네, 그 축구대표팀이 8시부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브라질 월드컵 8강 결승팀인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네. 지난주 파라과이와 데뷔전에서 그 파격적인 선수 기용으로 2대0 승리를 거둔 슈틸리케 신인 감독이 그 2연승에 도전합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그 파라과이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무실점 승리를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네. 방금 선발 명단이 발표됐는데 그 원톱의 이동국, 이선 공격수 손흥민, 남태희, 이청용, 수비형 미드필더 기성용, 장현수, 그리고 수비수의 박주호, 김영권, 김주영, 차두리, 그리고 골키퍼의 김승규가 베스트 11으로 나섭니다. 네. 그 조영철을 원톱으로 기용한 파라과이전과는 달리 그 정예 멤버가 총출동하는데요. 네. 코스타리카도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선방쇼를 펼친 그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나바스가 선발 출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곳곳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우선 봉청로는 신대방역 쪽으로 롯데백화점, 관악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와 버스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한데요. 퇴근길에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심 한남대로 계속해서 강남 쪽으로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남산 1호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주변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염곡사거리부터 지금 구가 고교 입구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편도 시속 9km 미만의 정체입니다. 그 밖에 오늘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간의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주변 도로 혼잡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폭력, 자살, 성추행, 초원지에 이르기까지. 네, 최근 군대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군에서는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육군이 계급 체계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2등병, 1병, 상병, 병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를 3단계로 줄인다는 것이죠.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육군이 병 계급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겠다고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렇게 계급 체계를 바꾸면 병역 문화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비본질적인 문제고요. 네, 계급이 3단계냐 4단계냐 5단계냐는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계급 안에서도 1개월 먼저 부대 전입 오거나 입영을 먼저 했다고 선임 대접을 받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요. 네, 그게 계급이 한 단계 없어진다고 해서 네, 그러면 상병이 병장
군림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예. 또한 병장 또한 간부들한테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러한 비본질적 문제가 마치 병영 문화의 핵심인 것처럼 예. 이렇게 육군이 흘리는 것 자체가 병영 문화 혁신위원회로서 그닥 달갑진 않고요. 네. 논의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비본질적인 문제라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거나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전혀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네.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것은요. 병사들이 자신의 인권 침해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군 내부가 갖췄다는 것입니다. 네. 즉 감찰 기능도 있고요. 헌병도 있고 검찰도 있고 이러한 기능들이 군 사법 기능이라는 것이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사들의 계급 구조를 바꾸는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적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군에서는 왜 그러면 이런 방안을 내놓으려고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해마다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 어떤 병영 문화를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크고 작은 기구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것이 사후 약방문으로 매우 비본질적인 것들만 처방전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굉장히 본질적인 국방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군 내부 내에 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군인권위원회라든지 군인의 기본권을 명시한 군인권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해왔는데요. 네. 본질적인 부분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 비본질적인 부분이 마치 본질적인 마냥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는 또 병사들의 문제이냐 네.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매우 불편합니다. 네. 근데 군 옴부즈만 제도라든가 뭐 이런 이제 본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그것도 하지만 이런 문제도 손을 대겠다라고 한다면 뭐 꼭 반대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큰 틀에서의 그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예. 작은 틀에서의 개혁이라는 것이 계급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었군요. 예를 들면 예. 독일처럼 대표병사 제도를 도입해서 병사들 하나하나가 주체라고 인식되는 가운데 병영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은 오히려 인권 침해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공군에서는 그와 유사한 같은 병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17 전투비행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병사 자치위원회를 두고 그러한 배 내에서의 인권 침해나 어떤 복지 문제에 있어서 병사 스스로가 그 대표 병사에게 얘기해서 대표 병사가 해결하는 방안을 이미 실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식으로 저는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돌아갑니까? 네, 인원이 많다 보니까는요. 네. 그닥 잘 돌아가진 않지만 몇몇 위원분들은 자기 시간 쪼개서 전방부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방문하시고요. 네.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네. 약간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군 문제가 아주 끊이지 않고 이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네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급성 맹장염을 진단받은 공군 병사 한 명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서 숨졌다. 이렇게 이제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 피해자 아버님께서 연락이 저희 센터로 상담 받으러 전화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복귀하는 저녁에 예. 배가 아파서 이제 고통을 호소했고 바로 병원으로 강릉 국군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예. 옮겼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굉장히 위독해지는 상황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막염 내지는 충수염이라고 하는 이것이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이러면은 수술 전까지는 사망에 이르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한 사망은 7, 80년대에 있을 법한 이제 일이고요. 자세한 원인은 오늘 부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검과 또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겼을 때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무 기록지를 보고 부검 감정서도 보고 판단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또 오늘 국감에서는 말이죠. 일부 육군 간부들이 병사와 부모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또 병사 간에 또 금품 갈취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저희 센터에도 다수의 그 복수의 그 이런 전화가 오는데요. 네. 그 나라사랑 카드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네. 일종의 이제 체크 카드인데요. 병사들의 월급이 이곳으로 모두 지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병사들은 현금 대신에 PX에서 모두 이 카드를 신용카드 형태로 쓰는데요. 이 카드를 그 선임들이 뺏어서 네. 사용하는 절도 행위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나 또는 신용카드를 뺏어서 그 사용했을 경우에 엄정한 사법 처리를 받는다는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차제 군사법 쪽, 특히 검찰 쪽에서 이러한 법치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범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사법 처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 별거 아닌 것으로 많이 지휘관들이 치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뭐 뇌물은 사실상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음성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자, 최근에 여군 성추행 문제도 대두가 돼서 현역 육군 사단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군인권센터에서 조사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여군의 절반 가까이가 본인이 직접 당하거나 목격을 했다. 성적 괴롭힘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군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가해자의 한 27% 이상이 장성급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상당히 영관급이나 장성급에서도 가해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가해자가 있었고 여군들이 피해 사실이 있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특히 군사법원, 군검찰 그리고 헌병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특히 또 징계위원회도 신뢰하지 못하겠다. 네. 이러한 그 설문 문항이 많이 나와서 향후에 그 성추행, 성폭력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그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네네. 17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요. 예. 저한테도 그에 대한 어떤 좀 구명 전화가 많이 오는데 향후에 육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이 열리는데요. 네. 이 재판이 저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개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재판장은 비육사 출신의 지역연고 학연과 다 배제된 그 장군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군에서 이등병이 없어지면 병영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4833번님께서는 계급이 무슨 소인가요? 기수와 이병 별로 구분이 그대로인데 장교의 눈으로 병사를 보니 이런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2270번님께서는요. 병사 전원이 병장 계급을 단다고 한들 상명 하복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고전 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군에서 이등병이 없어지면 병영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아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가 말이죠. 세군 덩어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 크라운 제거에서 나온 유기농 웨하스가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허용 기준치 28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는데 네. 그 회사 측은 이를 알고도 그 5년간 100만 개 이상 시중에 판매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냥 웨하스도 아니고 유기농 웨하스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크라운 제거 측은 이제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 미생물과 식중독균을 검출하고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해왔다는 건데요. 예, 금액으로 치면 무려 31억 원어치입니다. 31억 원. 예. 원래 이렇게 세균이 발견되면 그 해당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전부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데요. 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제품보다 유기농 제품은 더 비싸고 네.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세균이 지금 오히려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회사 측에서는 이제 이 제품을 세 군데의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두 군데는 각각 나오고 한 군데가 다르게 나오면은 이게 이상할 수 있으니까 재검사를 의뢰를 했고 그 재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괜찮으면은 다시 판매를 하고 이게 이상이 있으면은 폐기를 했다는 주장이고요.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한번 검사를 했을 때 그 세균이 많이 나온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럼 그걸 폐기를 했어야지 왜 재검사를 했느냐. 그 부분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10월에도 이 무슨 대장균이 발견됐다면서요? 네, 지금 그 아이들이 주로 아침에 많이 먹는 그 시리얼 제품을 이제 동서식품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국내 제조사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체 품질 검사에서 그 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인 대장균군이 발견이 됐는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하고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 균이 발견된 제품을 새로 만들어지는 시리얼에 10%씩 투입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예, 식약처는 지금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압류 폐기하고 제조 유통된 완제품에 대해서도 긴급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업체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이 제품이 완제품이 아니라 그 제조 공정상 중간 단계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살균 처리를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장균군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원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이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살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완제품에서는 이 대장균군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다. 또 이런 과정은 해외 업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식약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그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회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적합한 제품을 10% 섞어서 재가공한 점 때문에 설사 완제품에서 문제가 없어도 이 제조 과정 자체가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부적합한 원료가 사용이 되는데 완제품에는 문제가 왜 없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도대체 이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겠네요. 네, 지금 홈페이지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해가지고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고요. 온라인에서는 지금 이 동서식품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사실 그 식품업계에 이 전반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웨하스도 그랬고 네. 이런 게 이유가 적발됐을 때 벌금만 조금 더 내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업체가 자진 신고에 소극적인데 네. 오히려 자진 신고를 하면 처벌을 최소화하고 적발됐을 때는 제재를 크게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요. 예. 네. 자, 제2 롯데월드의 저층부죠. 롯데월드 예. 몰이 오늘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교통정책에 관해서 논란이 많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부터 그 명품관인 에비뉴에 그다음에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그다음에 전자 양판점인 하이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 롯데는 서울시랑 이제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차 예약제와 주차 요금 유료화라는 걸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 전부터 입장 직전까지 30분 단위로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주차장 입구에서 일일이 고객들한테 제도를 설명을 하고 차를 돌려보내거나 현장에서 전화나 모바일로 예약을 하고 입장해라 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또 예약을 했더라도 제 시간에 도착을 못했거나 그 제때 방문했는데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시간이 걸려서 요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고객 항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주차 요금 유료화 문제는 어떤 논란이 있나요? 네, 주차 유료화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뭐 사더라도 그 모두 다 이렇게 주차비를 내야 된다는 건데요. 예. 10분당 1,000원이니까 1시간에 6,000원을 내야 됩니다. 와, 예.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수족관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뭐 유모차를 끌고 오거나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는데 네. 무조건 이제 대중교통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대형마트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피나 무게가 큰 제품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 만약에 그 주차요금을 내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즐거운 모임 자리에 가셨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 측 민간단체들이 북측으로 띄워보낸 대북 전단 풍선에 북한이 사격을 가했다는 속보가 전해졌기 때문이거든요. 속칭 삐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삐라의 역사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한양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의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정우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삐라라는 말이 이게 좀 순수한 우리말은 아닌데, 그죠? 예. 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게? 영어의 빌. 네. 청구서. 네. 계산서. 빌. 예. 빌을 이제 일본인들이 그 발음을 삐라로 바꿔서 불렀던 것이. 그러면 이 전단이라는 게 이게 무슨 청구서 같다고 이식을 했었나 보죠? 사이즈가 그만하니까. 아, 사이즈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만하다 예. 해서. 근데 이 삐라, 예. 이 삐라, 이 살포라든가 이런 것은 일종의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네. 삐라를 뿌려서 그걸 보는 분들이 어떤 심리 변화를 좀 가져오게 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상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들어있었습니까? 심리전으로 가장 유명하고 뭐 모르는 분들이 없는 이야기가 바로 네.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예. 아. 그 항우를 이제 성 안에 고립시켜 놓고 예. 그 유방 군사들이 초나라 노래를 부름으로써 병사들의 향수를 자극해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삼인초거라는 사자성어가 유래됐었고 네. 심리전의 위력에 대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옛날 이야기니까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이제 중국에서 한나라가 쓸 일이니까 전쟁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것이 심리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건 삐라는 아니고 이거 노래로 한 거네요. 노래로. 글 읽는 사람들이 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그렇죠. 심리전. 똑같은 예. 일이죠. 뭐 그게 이제 글로 형태를 바꿨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대편의 그 의욕을 꺾고 전투 의욕을 꺾고 또 항복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 일단 그 형식은 다르지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땅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셨는데 한반도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반도도 삐라살포 같은 거 많았다는 부르는 것 같은데. 고대나 중세까지도 이제 전투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죠. 고구려 시대에 을지문덕이 수나라 대군을 격파하면서 우중문한테 이제 돌아가라라는 이제 편지를 써보냈다. 이것도 일종의 좀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한 것들이었고요. 그것도 삐라입니까? 편지였죠. 편지. 편지인데 뭐 그걸 뭐 군인들 다 보게 할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이른바 근대적 의미, 현대적 의미에서의 손바닥만한 종이에 그런 메시지들, 그림과 글씨를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행위들은 아주 좀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6.25 전쟁 때가 이제 시초이자 또 가장 많이 뿌려졌던 그런 상황이고요. 아니 6.25 전쟁 가기 전에 일제 강점기 때 말이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그럴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삐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전단이라는 개념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문이라고 그랬죠. 경문. 인쇄해서 다량 인쇄가 가능했으니까 다량으로 등사 인쇄 등을 해가지고 이제 그 손바닥만한 종이보다는 크게 큰 종이에 인쇄를 해서 뿌리는 것들이 당장 3.1 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가 이제 이런 경문의 형태로 살포가 됐고요. 독립선언서도 이제 경문의 형태다. 그렇죠. 일종의 뭐 넓게 보자면 삐라죠. 전단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그 이후에 이제 60만 수 운동 당시의 경문이라든가 광주 학생 운동 당시에 뿌려진 경문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이제 보면 국제관계에서는 전시에 사용하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보자면 국내에서 보자면 이제 혁명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많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4.19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전단들이 뿌려졌었고요. 그렇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전단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뭐 행위들에게 그렇죠. 뭐 아니면 저 건물 옥상에서 뿌리기도 하고. 벽보 같은 것도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전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자보. 요즘도 가끔 이제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전단의 살포 방법도 굉장히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는 어떤 살포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큰 것들은 이제 그 벽보 형태로 붙이기도 하고, 근데 그 오래 못 가죠. 뭐 반대하는 쪽에서 이제 바로 떼면 되니까. 6.25 전쟁 당시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 붙이거나 뭐 뿌리거나 하는 것들인데 좀 정밀 타격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사용됐어요. 미군에 의해서요. 정밀 타격?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뿌려지는 범위가 워낙 넓어지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삐라 포탄 같은 것들도 만들었었어요. 삐라 폭탄? 그러니까 이제 대포해 놓거나 비행기에서 그 투하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상에서 그 터진다기보다는 이제 벌어지면서 지상 가까운 곳에 터지면서 거기 있는 삐라들이 이제 반경 몇 킬로 이내에 살포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계들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던지거나 뿌리거나 포에 남아서 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었죠. 앞에 말씀하시다가 말하는데 그 6.25 전쟁 때 그때 이제 전단 살포가 많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전문 연구자들은 이제 6.25 전쟁을 인류 역사상 과거에도 없었고 이제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최대 규모의 심리 전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25 전쟁.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 정도 대규모의 이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또 이제 유엔군하고 또 저 중국군하고 이렇게 합해서 보면 국제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 이념전이었던 만큼 이제 그와 관련된 심리전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뭐 미군에서 뿌린다. 그러니까 다른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미군이 만들어서 뿌린 이제 전단 삐라만 25억 장. 25억 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미국 쪽 자료가 나와 있어요. 25억 장이었고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한반도 전체 면적을 20겹으로 덮을 수 있는 분량이었고 이제 공산군들로 이거 군으로 보면 중국군과 북한군을 합쳐서 보면 군인 1인당 매일 한 장씩 그 삐라를 받게 되는 정도의 분량을 뿌렸었다고 합니다. 미군에서. 엄청난 양이죠. 거기다 그 밖에 이제 중국군, 북한군도 뿌렸고요. 또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뿌린 분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30억 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하죠. 북측에서도 그렇게 많이 저 삐라를 뿌렸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공권을 이제 우리가 장악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뿌리는 건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포 그 포탄 삐라 같은 경우도 그쪽에 기술이 없으니까 못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장에서
이제 그냥 뭐 뿌리는 정도. 좀 분량은 이제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었지만 그렇게 뿌리곤 했었죠.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예. 자유당 정권 시절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 당시는 국민학기라고 그랬죠. 예. 뭐 학생들한테 전단 같은 거 예. 이게 뿌려진 거 예. 주스면 예. 신고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자유당 정권뿐만이 아니고 제가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신날 전후 무렵까지도 35까지 70년대 중반까지도 네. 그거 찾아오면은 뭐 공책이나 연필 상으로 주고 네. 이런 경우가 있었죠. 물론 이제 거의 못 발견했거든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6년간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2번 친구가 이제 그런 거 받는 걸 봐서 길바닥 보면서 혹시 삐라 있나 이렇게 찾아본 기억도 나는데요. 그거 누가 갖다 뿌린 겁니까? 그건 이제 풍선으로 날라온 거겠죠. 북한에서. 북한에서 뿌린 북한 거죠. 쪽에서. 예. 북한 쪽에서 이제 내려보낸 예. 풍선. 그 바람 타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참 그 어린 마음에도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되게 알만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걸 떠나서 일단 학교에서 배우기를 그런 게 삐라 같은 게 보이면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일단 집어서 선생님이나 파출소에 갖다 줘라 이렇게 가르쳤죠. 네. 그래서 이게 삐라다 아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이제 착한 학생들이니까 엄두도 안 내고 그냥 삐라 같이 보이면 집어서 이제 학교에 갖다 주는 게 학생의 도리다 그렇게 배웠죠. 요즘 이제 우리 측에서 북한 쪽에 대북 전단을 발송을 하는 그 때문에 지금 남북 간에 좀 북한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북한에 가면 그게 다 날아가서 바다로 빠져버리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네. 산속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상당히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그래요. 예예. 예. 그 초코파이도 넣어서 보내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역시 심리전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당연히 심리전이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또 심리전이라고 보니까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우리는 정부 당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6.25 당시에 미군들이 그 대북 삐라를 작성할 때 아까 25억 장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언론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이거 전체를 관장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전문가들이. 그러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어떤 내용의 삐라를 작성하는 것이 유효하고 어떤 대상에게는 어떤 내용의 삐라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고 생각의 변화를 유발하느냐 이런 거 다 피드백 받아서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치밀한 연구 끝에 만들어내는 심리전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몇 사람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뭐 욕하고 이거는 정말 영화 황산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현대과학은 그런 걸 용납하지를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미국 내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이념 중심의 삐라로 갈 거냐 아니면 아주 실익 중심의 삐라로 갈 거냐를 가지고 논쟁도 하곤 했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대? 결론은 이제 사람의 생각은 쉽게 안 바뀐다. 글을 맺자가지고 바뀌는 사람의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결정적인 이익을 제공해야 사람이 바뀐다,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건 그 당시 내렸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대북 당시 전쟁 당시 삐라는 예컨대 너희들은 이미 절망적인 상황이다. 아니면 너희 진영에 병이 들고 있는데 치료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항복하고 투항하면은 치료해주겠다.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적 이득을, 개인적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미국 쪽에서는 이념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양쪽에서 서로 얘기를 해봤자 서로 남의 얘기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삐라 그 대북 전단을 보면 첫째로는 이제 이게 심리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 전투행위잖아요. 이걸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제 이런 문제, 그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전단을 살포하더라도 그것의 효과 또는 대상, 내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전투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단의 형태로 이 발송이 되고 하는 거는 이 인쇄술이 발달한 후였겠죠. 그렇죠. 대량 인쇄술이 있고 종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거기에 적힌 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맹 퇴치 한참 우리 처음에 건국 이후에 주장이 많이 됐었는데
무명 퇴치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래서 B라는 그 부분에 대한 좀 과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네. 글씨로만 보통은 안 들어가죠. 그림을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화 비슷하게 그림을 같이 넣어서 네. 문자 해독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데 이 색채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제 뭐 기호원학 쪽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심리학적, 언론학적 고려들이 항상 이제 우리가 광고 만들 때도 그냥 그런 거 만들지 않잖아요. 사람들 마음을 아주 전문가들이 광고 정말 전문가들이 만들잖아요. 그런 정도가 돼야 이제 이게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는 건데 전단 한 장도 효과가 있다. 그런데 효과를 만들려면 그렇지 못한다면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관 앞에 보면 요즘 사실은 이런 전쟁, 저 심리전표라뿐만 아니라 퇴근해서 집에 가면 보통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맞아주는 게 현관문에 붙어 있는 전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업체들 또 음식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전단들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생겼는데 안 올 거냐. 그렇죠? 여기 붙어 있는 쿠폰 오려오면은 보너스 서비스로 음료 준다. 근데 그거 사람들 대부분 안 보고 바로 찢어버려요. 그렇죠? 전단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민과 이제 디자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 민간단체의 뒷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에 대한 이제 보장도 없고요.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이걸 뿌리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엄밀한 분석도 없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비판도 있고요. 지금 역사상의 그 비라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상의 그런 비라들이 성공한 예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예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맞습니까? 네네 그렇죠. 좀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심리 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간단체가 심리전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형식 논리상으로도 모순이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25 전쟁 당시에도 참 굉장히 많은 그런 전단 살포가 있었네요. 양측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삐라를 보고서 정말 뭐 귀순을 한다든가 북한 병사가 뭐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있었으니까 이제 사실은 그 미군 쪽에서 어떤 삐라가 어떤 내용의 삐라가 효과적인가 또 어떤 상황에서 뿌리는 게 효과적인가 다 이게 25억 장이면 이게 말이 25억 장이지.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했겠네요. 돈도 굉장히 많이 드는 일 아닙니까? 또 그 삐라를 살포하기 위해서 조종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적재에 가가지고 뿌려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걸 감수하면서 이제 뿌렸을 때는 그 많은 효과들에 대한 사후 조사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과학이라고 해서 행동주의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념적으로 우리 체제가 우월하다. 뭐 이런 것들이 효과 있는 건 아니고 부상당한 사람에게 넘어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동상 걸린 사람에게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그 당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조로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는 이제 이런 전단이 무슨 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을 거고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노래 예를 들어서 이제 참원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일종의 심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오농민 뭐가 동학농민 영웅 할 때도 무슨 뭐 갑오새라는 노래라든가 또는 뭐 녹두장군의 뭐 새야 파랑새야라는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참원 또 참요라는 형태로 노래라는 형태로 불리면서 사람들을 좀 동요시키는 데 쓰이기도 했고요. 당장 노래 형태가 가장 많이 쓰였고 알겠습니다. 그게 사면초가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우용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 군에서 이등병이 없어지면 병영 문화가 개선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가 5940 되시는 분 5940번님께 주간 경향 보내드리겠고요. 4206번님께 메가젠 N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